자, 우리 문학은 그 현대시, 고전시만 볼 거고요. 그 현대시에서 이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시 지문에서는 그 선택지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했던 내용들 좀 관련 지어서 얘기해 볼게. 자, 보세요. 29번에 그 현대시 두 개 묶어놓고 공통점 얘기해라. 자, 이렇게 됐잖아. 자, 일단 뭐 답은 뭐 우리가 확인했지만, 자, 답은 4번이었죠? 그 4번의 내용을 보면 일단 뭐, 그 시를 스스로 읽고 지금 주제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는 어쨌든 나머지에서 부정할 수 있길 바래. 자, 화자가 인식한 사물의 특징, 뭐 괜찮아. 자,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 이제 이 시의 주제를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그건 아니잖아. 자,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켜라고 하려면 그 화자의 현실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이 시하고는 이제 무관하지. 그다음 3번. 이런 거 중요한데요.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막 현재 화자의 삶을 반성하니 뭐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4번의 중요한 표현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의인법이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 우리 지문 속에서 그 의인법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딘지 좀 연결해 볼게. 아주 선명하게 의인법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야. 자, 읽다 보면, 자, 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어잉, 자, 즉, 햇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 위에 내려온 그 햇빛이 이제 모든 초록과 꽃들의 왕관이 돼요. 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꽃들에게 웃는다. 자, 즉, 해가 웃는다.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그 대상에게 자, 이렇게 지금 정서 부여했잖아. 알겠어? 더 쉽게 자, 자연물에 뭐 했다? 정서를 부여했다. 정서 부여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이연에 보면은 지금 화자가 어때? 부르고 있지. 해요. 또 푸른 하늘이요. 또 뒤에 뭐, 또 초록 기쁨이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그 자연물을 부르는 표현, 이렇게 부르는 대상으로 활용하는 거. 이 자체도 의인법이잖아. 기억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연에 이런 부분 나오고 또 그 다음도 읽어보면 이런 지점. 흙은 눈동자를 굴리고 이렇게 싱글거린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눈동자를 굴리며 자, 여기에서 또 막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 또 싱글거린다. 흙은 이렇게 눈동자를 굴리면서 막 싱글싱글해요. 즉 이 지점에서도 또 역시나 정서부여, 즉 흙에게 정서부여했다. 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가에서는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의인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나에서는 의인법이 어디 있다고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 지점, 보리, 보리의 허리통이 참 부끄럽게도 드러났다. 알겠니? 보리에 허리가 있어서 그게 참 부끄럽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리라는 이 자연물에 마치 무엇,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 산봉우리 부르지? 아양이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 어디로 갈 거니? 밤에 어디로 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저 산봉우리가 아양에 가득 차 있고 또 부르고 즉 자연물에 이런 것도 즉 정서부여하고 있고 또 부르는 표현 이렇게 부르는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너라고 해서 이런 2인칭 대명사 자 이렇게 2인칭 대명사로 또 지칭을 하고 있고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점들 전부 다 근거 범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자연과의 교감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그것에게 말을 건넬 때가 있어. 즉,
자연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 드러난다. 즉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그러한 표현이 드러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교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의 어떤 특징으로 트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됐고, 뭐 답은 나왔죠. 그쵸? 자, 그럼 근거 범위 보세요. 문장 부호를 활용해서 호흡의 흐름 조절.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문장 부호 활용하고 있니? 선생님이 찾아볼게, 문장 부호. 일단,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쉼표. 보입니까? 자, 쉼표 보이죠? 웃는다 뒤에도 쉼표 있고. 또, 해요.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보이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뭐도 하냐면, 이렇게 느낌표도 하잖아. 느낌표도 빡 찍어주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장부호 쓰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럼 이렇게 문장부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쉼표 얘기일 텐데요. 이제 쉼표를 쓰면 좀 호흡을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씩 쉬었다 읽어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 같은, 동일한 시어, 즉, 같은 단어, 선생님이 뭐 안 가더라도 뭐 해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시어를 반복한다는 거, 당연히 좀 정서를, 의미를 강조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냐라고 묻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감각적 이미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각인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감각, 뭐 아무거나 있으면 다 되는데, 당연히 아예 시작부터 어떠한 감각이 있다고 해야 되냐면, 해가 참 출렁이는 그 빛으로 내려오면서 그 빛이 막 흘러 넘친다. 모든 꽃들의 완관이르다라고 해서 애초부터 시각적 이미지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자, 알겠니? 그래서 어떤 감각, 구체적으로 뭐 미각이다, 뭐 후각이다, 이렇게 잡아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시각은 어느 시나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표현은 부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에서는 어떠한 감각이 주가 되냐라고 하면, 이 시각적 감각이 좀 주를 이루게 되죠. 음. 자, 즉 5번에 중요하지. 자, 5번 공부하자. 영탄적 표현, 영탄법이 있느냐거든요. 자, 정확하게 찾으러 가자. 자, 가에서 영탄법의 범위가 어디 있는지. 자, 1년에 없었고. 자, 그리고 이연에 잘 보면 이연에 전부 다 불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영탄법, 아니, 그래.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 사실 이 불러주고 있는 표현도 괜찮은데, 자, 사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 연결해 봅시다. 자, 공부한 대로 보시면, 자, 사연 자체에 오. 이거 뭔데? 감탄사잖아. 그리고 나무들의 향기, 역시나 느낌표.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감탄사를 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느낌부호, 느낌표죠. 자, 느낌부호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영탄적 표현, 즉, 영탄법에 대한 어떤 근거 범위가 되죠. 알겠지? 음. 자, 그렇게 해서 30번에, 자, 근거 범위 다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뭐 시의 내용 같은 건데요. 뭐, 이런 정도를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록 가시가 조금 난해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그 햇빛이 비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 자연물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화자가 참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만 좀 해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제 A에서는 화자가 지난 삶을 떠올려? 그래? 자, 그럼 A는 또 화자와 동일시된다라고 해? 너와 나는 같은 것이다. 이래? 자, 그럼 B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해? 나한테? 밤이 되면이라고 했어. 그럼 밤의 시간에 관찰 중이다라고 해야 돼?
자, A나 B 모두 화자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인식을 우리가 내면화하다라고 하는데, 이 내면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어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해가 하늘에서 비치는 일반적인 것이 뭐라고 하면 이런 시가 안 나오지. 그 해가 비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시의 주제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내용 너무나 자연스럽게 답이고, 자, 32번. 선생님이 시 읽을 때 자, 주요하게 다룬 게 뭐였어요? 그래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였거든요. 음. 자, 일단 기억을 보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니?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이렇게 빛나는 모습. 자, 이게 뭔데? 시적 대상이잖아요. 그쵸? 자, 즉, 그것을 왕관이라고 했어. 자, 즉, 이 앞부분의 시적 대상, 맞아. 햇빛이 자연과 이렇게 빛나는, 비쳐서 빛나는 모습이었어. 자, 그 다음에 그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문장을 보세요. 그 니은 문장을 보면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흑은으로 시작해, 얘들아. 자, 주어가 흑은 참 깊은 데서 그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면서 넌지시 주고받고 싱글거리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화자는 그 뭐 햇빛이 비치는 이제 그래서 푸른 하늘과 그 공기와 이런 나뭇가지들과 어떤 이 초록색들과 이렇게 흙을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 화자는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거든요, 그것을. 그쵸? 자, 흙은 이렇게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 참, 그것이 서로서로 싱글거리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화자는 지금 그것을, 흙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의 주체는 화자다. 자, 지금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라는 것의 주체는 결국 화자다. 아니지. 그냥 흙이다라고 해줘야지. 알겠어? 자, 화자가 아니죠. 화자가 지금 큰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주체인가요? 아니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그 흙을 의노하고 있는 표현이었잖아. 아시겠죠? 자, 넘어갈 거고요. 자, 고전시로 오세요. 자, 고전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자, 태산, 산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늘 아래의 산이다.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의 산인 것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자, 이런 정도를 잘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오르고 또 오르면 어떤 얘기야? 오를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뭐 이런 거잖아. 자,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오르지 않고 높다. 저건 높다. 높아서 못 가라고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 해야 돼? 결국 사람이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일지언정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용기를 갖고 노력을 하면 꾸준한 노력을 좀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꾸준한 노력으로 자, 실천해야 한다. 알겠죠?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우리가 오르면 오르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 줄이자면 뭐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 자, 그 다음에 이 김시습의 사청사오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보면 언뜻 개었다가 날씨 얘기하네. 그치?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또 비 오다가 다시 개인다. 라고 해서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뭐 자연의 변화인데
자, 자연도 이렇게 뭐 날씨 좋아 보여도 뭐 비 오고 또 그랬다가도 다시 또 개이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이라고 해서 요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즉, 세상 만물은 어떤 변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이랬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물며 세상 인정은 어떻단 얘기야? 더욱 변화무쌍하다라고 해야겠지. 더욱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그러니까 나를 기리다가, 나를 칭송해 주다가, 그러니까 나를 좋게 이렇게 칭송해 주다가, 또 갑자기 나를 헐뜯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 공명을 피하다가도 갑자기 또 공명을 구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비의 내용이 전부 다 어때요? 그 세상, 즉 인간 세상입니다. 자, 즉 세상, 즉 인간 세상의 무엇이다? 이 변덕을 얘기하는 거지. 변덕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도 이렇게 변화하듯이 인간 세상은 더 말할 것 없이 변화가 심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 세상은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변덕스럽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꽃이 피기도 하고 금방 지는 것, 봄이 어찌 다스릴고, 그렇게 해서 자연은, 즉 봄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봄은 다스리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아요.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는 것, 이런 것을 통해 산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연연해 하지 않아요. 연연해 하지 않다. 자, 이렇게 자연이 좀 이렇게 변화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실제 정말 좀 폭넓은 이제 그러한 바탕의 자연은 결국 아주 의연한 모습을 가진대요. 음. 즉, 자연은 연연해 하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은 늘 제자리에서 의연한 모습을 갖는데. 음.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니 반드시 기억해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너가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랬거든. 자,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 사람이 아무리 기쁨을 취하려 한다 하더라도 이 기쁨이라는 것을 취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평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다. 즉, 기쁨은 평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럼 이유를 뭐라고 해줘야 돼? 그 사람, 즉 인간 세상의 어떤 뭐 변덕이라든지 뭐 일관적이지 않은 그 일관성이 떨어지는 뭐 그러한 성격들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기쁨을 아무리 평생 취하고 싶은 마음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라도 이 평생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글쎄요. 자, 일단, 뭐,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아니, 뭐, 다도 간단하게 보자. 다에서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뭐냐면, 처음에 그 행랑채, 즉, 내 집이 이렇게 좀 낡아가지고, 세 칸이, 에이, 음. 자, 내 집이 낡아서 지금 좀 못 쓰게 되는 게, 세 칸이다. 자,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수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두 칸은 장마에, 장마에 비가 센 지 오래됐는데, 내가 손을 좀 미리 대지 않았대요. 그래서 두 칸은 이게 망가진 지,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지, 망가진 지 오래된 거. 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거라 서둘러 기어버렸다. 그래서 이 한 칸은 지금 최근에 망가진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내가 이제 고친 거지, 이번에. 자, 그런데 이제 오래된 것. 망가진 지 오래된 거는 뭐다? 수리비가 엄청 들었다. 알겠죠? 그런데 최근에 망가진 거는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었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앞부분 그 일문단에는 이렇게 뭘 얘기했다? 그 화자의 경험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점이 드러난 시기. 자, 즉 시기가 오래되면 우리가 고치기 힘든데, 뭐 얼마 되지 않은 것은 또 금세 고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람의 몸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연결을 했다는 거야. 사람도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서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하면,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우리가 크게 문제없이 다시 고칠 수 있대. 그런데 사람의 몸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렇다. 음. 무언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들은 빠르게 고칠 수 있어야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너무 늦다. 알겠니? 그래서 뭐 이 뒷부분, 여기 후반부라고 할게요. 자, 이 뒷부분에는 결국 자기의 경험을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확장했죠.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걸 유추의 방식이라고 해. 자, 즉,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자, 의미를 확장했죠. 집을 고친 일, 자신의 집을 고친 일을 통해서 이제 유사한 사례에 좀 빗대어 표현했죠. 아, 집을 고친 일 가지고, 사람의 몸도 같다. 더 나아가서 정치도 같은 것이다. 유추의 방식, 즉, 유사한 사례에 빗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자기의 가치관을 성찰하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뭐 이것도 잘못됐고요. 일단 바른 삶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그 세 작품 전부 다 좀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43번 문제가 좀 중요해요. 43번 같은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그 사청사후 그 나이에 대한 뭐 부분적인 얘기였는데 지금 선택지 보면 일단 A에서는 A 보세요. 그 시작하는 부분. 그 A에서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결국 세상 인정에 대한 화제의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한다. 어때? 맞지, 그치? 자연도 변화가 있는데 인간 세상은 정말 너무나 변화무쌍하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세상 인정에 대해서 화제가 부정적인 인식 얘기하는 거 맞고. 자, 그다음 B에서 그래서 나를 기리다가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다가 다시 구하더라. 자, 즉 대국법 사용한 거 맞고 세상 인정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자, 그다음 C에서는 그 가운데 부분이었는데 꽃이 피고 지는 걸 봄은 다스리지 않고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는 것을 사는 그것은 다투지 않는다. 즉 가변적인 내용 그리고 불변적인 내용 대상을 여기서 좀 대조적으로 활용을 했죠. 자, 꽃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가 있는 요소. 그런데 그것을 봄은 다스리지 않고 그다음에 구름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라고 해서 자 이것도 좀 가변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자 그것을 사는 또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변적인 것과 불변적인 것을 좀 대조해서 화자 얘기한다 맞는 얘기. 그다음 도치법. 선생님이 여기에서 너희들 도치법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래. 뭐 나머지는 뭐 시의 내용 같은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도치법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 도치법 보면 선생님이 도치법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라. 이것, 자, 이 시가 이렇게 끝나죠. 그쵸? 즉,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즉, 그것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뒤로 배치하다. 기억납니까? 즉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것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뒤로 뺐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서 알아둬라. 요로조로 조로조로 한 것을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돛이 남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5번도 뭐 중요한데요. 틀렸죠, 그쵸? 그러니까 즉 일시 전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즉 청자라는 말에 우리가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건네는 대상이란 말이야. 자, 사람들아, 이런 것을 꼭 알아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였잖아. 자연도 이러한데 사람은 뭐 더 심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아 이것저것 알아둬라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런데 뒷부분. 그래서 청자에게 묻고 답하면서 내용 전개를 하냐는 건데, 자, 이 지점이 틀렸지. 우리가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막 이런 형식은 아니란 말이야. 음. 자, 그래서 묻고 답한다 잘못됐고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청자로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거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다.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뭐 정말 질문, 묻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다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강의하다가도 너희들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쓸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너희한테 다 질문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자, 그래서 한 군데만 잠깐 더 보면 이런 식이죠. 어, 일단 좀 말을 건네는 듯한 뭐 그런 뭐 문장을 찾아보면 뭐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봄이 그걸 어찌 다스리겠니? 사실 이 지점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도 실제로 묻는 것인가? 라고 하면 묻는 거 아니죠. 꽃이 피고 지는 걸 봄이 어찌 다스리겠니? 봄은 다스리지 않아.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지점도 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말을 건네는 방식, 질문을 하는 듯한 뭐 방식, 뭐 이런 정도는 괜찮아도 묻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뭐 한 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봅시다. 자, 44번 문제인데, 지금 적절한 거 찾아라. 자, 이거잖아. 그치? 뭐 전반부에서 무슨 얘기했어? 그 이번에 그 수리했던 그 집 수리했던 경험이었고 그래서 자 후반부에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도 다 그런 거야, 정치도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의미를 확장했단 말이야. 자 그럼 기억에서 우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해야 돼? 아니야. 기억과 니은은 서로 상반된 견해니? 아니지. 자 이것은 너무나 유사한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기억이 결과라면 니은이 원인이야? 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니은의 내용은 기억의 사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뭐 했다? 유추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